음, 나는 오늘, 그러니까 1960년도에 참 국내 정치가 아주 요동칠 때인데, 뭐 요동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혼란 시기인데, 그때 시대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학교에서 지냈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학부에 그때 이제 1, 2학년이 마칠 무렵인데, 뭐 다 아다시피 학부의 1, 2학년은 주로 이제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의학적인 이제 기초 지식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도 전부 그런 스타일의 과목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그 3학년이 되는데, 사실 그 3학년이 되기 전에 1, 2학년에 우리가 참마 의사의 덕목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책을 보고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건 얼마인지 가능한 지식을 습득한 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덕목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그런 걸 누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한 덕목을 쌓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는 기초가 됐지만은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고통받는 환자들을 잘 치료할 것이냐, 이런 것은 뭐 어디 뭐 과목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그러한 그것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의사가 될 때에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라는 게 있어요. 그 히포크라스 선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의사의 정신적인 또 도덕적인 덕목에 대한 그냥 기초적인 뭐 도덕이라 할까, 뭐 인격이라 할까, 이런 인성이라 할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침을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그러한 그 내용이 자기 몸속에 습득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그 성숙이 돼서 이제 환자를 보면은 학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인격적인 그러한 것이 전부 겸비해진다는 뜻인데, 그때만 해도 그러한 그것을 사실 학교 쭉 다니면서 그러한 인성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정신과가 있지만 정신과는 뭐 환자의 정신을 갖다가 분석하고 치료하는 그런 학문이지, 이 도덕을 가르친다든지 인성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정신적인 세계 속의 어떠한 성숙성을 가르쳐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그거는 터득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노력을 해야지, 그건 뭐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뭐 대부분 다 머리가 좋잖아. 의과대 학생 그 당시에 우리 클래스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뭐 머리 좋아서 뭐 책을 외운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면은 뭐 시험 볼 때 성적이 좋지.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의사의 품성, 인격, 가져야 할 그러한 그 특수성은 이제 다르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훌륭한 의사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만은 또 사회 나가서는 의사의 생활할 때는 또 다르지. 그런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클래스에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머리 좋은 특기 가진 친구들을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 그죠? 오로지 우리는 학교 공부에만 열중했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생인 것만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걸 음계에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음계의 천재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는 음계의 천재인데 그러한 친구들도 참 지금은 좀 훌륭한 그런 그 특기를 가진 건데 예,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뭐 그 당시에도 벌써 시인이 돼서 시단에 시를 가끔 써 올리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필을 한다든지 수필을 잘 쓴다든지 또는 신문이나 기타 잡지에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한다든지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노래를 잘해서 참 아주 뭐 노래를 가수같이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그러한 것은 가진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수면 위에 밑에 가려가지고 그런 걸 표시들을 안 했어. 또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 다 같이 똑같은 그냥 의학 공부하는 학생이지 다른 특기를 뭐 가져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다가 뭐 가끔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뭐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우쭐한다든지 또는 남들이 그걸 우러본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풍토는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특기 가진 사람들을 많이 물어보잖아. 노래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는 오로지 그냥 뭐 의학 공부했으면 의학 공부만 열중하는 거지 그 위에는 뭐 아무리 잘해도 남의 부러움을 사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바깥은 상당히 그 아주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정권을 잡고 있을 때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부정선거다 무슨 뭐다 해서 참 이 서울 길거리 어디 가나 뭐 데모가 끝일 날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학생도 많았고 또 뭐 일반 시민이라든지 또 급기야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맨날 시끌시끌하게 열안했다고. 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는 거지 부정선거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3학년 때였는데 한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명목이 없잖아. 특별한 뭐 의과대학생이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운을 입고 들 것을 준비하고 앰뷸런스 차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명목은 이제 데모대에 이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데모가 격해가지고 총알도 맞아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딜 갔는 거니 그때 당시에 광화문하고 중앙청 사이에 참 수천 명의 뭐 학생, 시민, 뭐 어른애야 할 것 없이 꽉 차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급하니까 정부에서도 총을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상자를 이제 참 도와가지고 앰뷸런스로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다는 명목으로다가 참 그때 3학년, 4학년이 주로 해서 아마 5, 60명 정도가 그때 아마 나갔을 거야. 우리는 어딜 가는 거니 광화문하고 그 중앙청 그 광장 거기에 아마 제일 격한 데모 하던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거는 했지. 그 부상자를 끌어서 후송시키는 그런 일은 그것도 한 번 나갔나 두 번쯤 나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의과대학생은 이제 딴 일은 안 했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슨 뭐 정치가라고 그렇게 뭐
깊이 관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그 1960년도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도 아마 6월 달일 거야. 6월 경에 6월 중순이나 됐을까? 그때 당시에 그 하야 성명을 했지 이승만이가. 자기는 이제 하야하겠다고 해서 하야했고 곧 들어선 것이 뭐고 하니 이윤부선을 대통령을 시켜놓고 장면 씨가 이제 내각 책임자라 해서 이제 아마 정부 수립을 했지. 그리고 무슨 뭐 대통령이 새로 생겼고 장면 씨가 내각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데모가 수그러지질 않아요. 그냥 그냥 뭐 수라장이지 뭐. 그러니까는 이제 각 단체들끼리 이제 자기네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관철 안 된다고 또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해서 데모하고 그건 뭐 말도 안 되지. 굉장한 아주 격렬한 데모가 정말 장면 내각 책임하에 있으면서도 하루도 그친 날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는 아주 뭐 이거 뭐 곧 망할 징조지. 그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수호지지 않고 해서 1960년도 61년도구나. 61년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작년이 내각 책임자 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결국 박정희 그때 소장이지. 소장하고 장교들이 연합해서 5.16 혁명을 결국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지.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집 사정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 격동 시기에 이제 뭐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목장 조금 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는 경제적으로 그때는 뭐 다 어려운 시대니까 그저 뭐 자기 학생이 집안에 있으면 학생 학비만 잘 대주면 뭐 최고지 뭐 더 이상 무슨 뭐 돈 많이 벌 재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이제 폐혈액을 앓고 계셨잖아. 그래서 그때 좋다고 하는 약 파스라든지 나이트라지드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스테토바이신 주사 이거는 뭐 계속 끊지 않고 참 드셨지.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서 뭐 사약으로다가 보약이라고 해서 그 뭐야 이 뱀탕 소위 그 살무사 독사를 갖다가 뚝배기에 이렇게 넣어서 삶아서 그 즙을 내서 이제 마시는 거. 그거는 뭐 동네 누구든지 잡으면 우리 집으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그걸 삶아가지고 할머니가 그 즙을 내서 이제 숯이 들이는 걸 내가 봤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도 그 파스 같은 나이드라지드라든지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위에 장애를 일으켜요. 특히 위에 궤양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 참 식사도 잘 못하시고 또는 뭐 복통도 호소하시고 또 장에 여의치 않으니까는 소화가 이제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아버지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참 그 많은 아마 걱정과 무슨 이런 염려가 상당히 많았을 거야. 자기 몸은 자꾸만 약해지고 또 뭐 참 죽음이라는 예감이 자꾸만 닥치고 하는데 내가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학비 문제 이런 걸 염려하셨을 것 같아.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는
아마 뭐 적잖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됐지.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 거니 그 당시에 우리의 그 농지는 아니고 산지가 있었어요. 좀 큰 게 있었는데 그걸 파셨어. 파셔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 거니? 대단하신 분이지. 청량리 시장 내에 있는 큰 그 채소하고 과일을 이렇게 도매하는 그 상가가 있었다고. 그 상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아버지가 그때 그 매입을 하신 것 같아. 매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는 거니? 거기에서 이제 세를 주셨겠지. 세를 주니까는 매달 이제 그 세 돈이 나왔겠지. 그걸 아버지께서 은밀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 학비를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니까 네가 직접 가서 매달 그 세돈을 받아서 네 학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그걸로 충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뭐 집에까지 와서 돈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청량리 가서 그 상가에 가서 이제 세돈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정적으로 뭐 풍부한 돈은 아니고 또 풍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풍부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그저 뭐 학비 내고 잡비 쓰면서 아마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러한 참 그런 그 고안을 내셔가지고 그러한 학비를 영구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조달시켜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아버지의 그 나를 키우기 위한 학비 조달에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한다고. 예. 근데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가 아마 오늘날에 그때 당시엔 뭐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뭐 학기 지나면은 뭐 안 나오는 아이들이 뭐 몇 명씩 있었으니까 다시 여기서 학비를 못 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그만큼 그 어려운 시대였지. 근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심을 예감하면서도 그러한 영향을 내려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가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그러한 과거의 도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그래, 오늘은 이만 합시다.